자, 오늘은 25페이지 복분자부터 할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삼진 선배님이 알려준 내용을 잠깐 이야기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음, 할게요. 과수하고 과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삼빈진 선배가 알려주더라고. 아, 야, 설명 한번 해봐요. 석진 선배가 알려줬는데, 음, 우선 공식을 한번 봐보세요. 과수 쪽 공식을 좀 보면, 과수 쪽은 다 평수 미평으로 구해요, PA를. 음, 그죠? 예. 평수 미평으로 다 구해요. 앞에, 이 교재 있잖아요. 고제 공식에 보면, 평수 미평으로 구하는데 다 수항량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수항량이라는 것은 이제 착과수 곱하기 계산 과정이죠. 그죠? 예. 착과량을 구해가지고 PA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과실은 안 그래요. 과실은 계단 가중 뭐 무게를 구하니 이런 게 없어. 전부 다 보면 복분자는 결과 모지수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OD는 결실수로 가지고 PA를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감귤은 등급 내, 등급 외로 과실수를 구분을 해가지고 PA율을 산정을 해요. 그죠? 또 무화과는 좀 틀려. 무화과는 제가 과수할 때 무화과를 했었잖아요. 저번 착과 피해 할 때 세주 이상에서 100개, 임의의 100개를 구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수학 저는 과수 쪽을 따라가죠. 과수 쪽을. 그래서 무게로 가지고 피해를 산정을 하고, 그러나 수학 후에는 무화과는 결과지, 그게 과실이 열린 결과지를 가지고 pH를 산정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과수는 개당 무게를 가지고 pH를 산정을 하는데 평수 미평으로. 그러나 과실은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pH를 가지라든지 뭐 이런 특정 그 나무에 있는 걸로 가지고 pH를 산정을 해요. 이렇게 복분자는 포기에 달려있는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 pH를 산정을 하고, OD는 결실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감귤은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을 해가지고 pH를 산정을 해요. 그리고 무화과만 무화과는 저쪽 수학전에는 과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평수 밀평으로 구하는데, 수학 후에는 결과지가 pH를 얼마나 받냐 이것을 가지고 pH를 산정해서 보상을 해줘요. 구분됐죠? 자,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복분자에 보시면 죄송해요. 과실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하죠. 65페이지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건 동일한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복분자는 조사를 3개를 해요. 경작불능 조사, 과실 손해 조사, 특정위험 과실 손해 조사,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 특정위험 과실 손해 조사.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경작불능에 보시면 유일하게 과수에서 하는 복분자만 경작불능 조사를 하죠.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 반복서에 경작불능을 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자, 과수는 경작불능을 안 해요. 과수만. 과실도 안 해. 근데 복분자만 해. 논작물, 밭작물은 다 해줘요. 농작물, 밭작물은 전부 다 해줘.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 차는 안 해, 차는. 고추, 브로콜리만 안 해줘. 다시요. 차도 안 한다, 차도. 야, 차도 안 해줘요. 차도. 그렇죠. 차도 안 해줘. 차, 다시 정리할게요. 차,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차는 그냥 밭작물에서 안 해주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안 해주는 것은 고추, 브로콜리. 그리고 논작물, 밭작물은 다 전부 다 해준다. 그리고 복분자 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뒤쪽에 경작불능만 하는 품목들을 적어 놓긴 했어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65페이지인가 적어놨을 거야, 아마.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건 수업 하고 나서, 전부 끝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시면 보험기관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경작불능은. 복분자만 그래. 아니, 복분자하고 또 밭작물의 생산비 보장의 밭작물의 경작불능 하는 품목들은 보험기관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딱 두 가지. 그 경작불능을 어떻게 한다면 보실식신대 적어드릴게요. 오늘은 발표 자료가 이거 안 나오네. 안 나와. 맞다. 응? 죄송해요. 얼굴만 보고, 얼굴만 나오고 발표 자료가 안 나와. 내가 깜빡했어. 보이죠? 예. 네, 보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모든 품목들에 보시면 여기가 보실은 다 있어. 보실. 이제부터 밭작물, 논작물 모든 품목들이 이 보실이 있어. 보실. 보상하는 보상하는 제 여부심사,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조금씩 틀리는데 경작불능은 전부 다 보실 식신대 식물체 피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계약자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분자는 과실 손해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청을 안 했으면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줄 조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밭작물은 그냥 수확량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죠? 수확량 조사 대상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복분자 보험 기간 확인을 봐주세요. 그것은 일감하고 동일하긴 한데 그냥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 가로 열고 가입 이듬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과목에는. 이 부분만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만. 여기 단일한 요 부분만 이 과목에는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식물체 피해 확인 조사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경작불능에 대한 식물체 피해율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꼭 들어가야 할 말이 복축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경작불능은 눈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있다 없다 조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체 피해율이 고사 식물체를 보험가입 식물체 나눈 값으로 65%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고사 식물체 판단 기준은 식물체 수확 가능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말은 목축조사하고 식물체 피해를 뭘로 나누는지 뭐 하는 거 써주고 65%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경작불능에 대해서 쓰세요라고도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 여부 확인은 이제 식물체가 65% 이상 됐는데도 경작자가 나는 보험금 신청 안 할랍니다 하면 그냥 바로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대상이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다시 해보면 65% 미만, 65% 이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앞에 설명했던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경작불능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사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조사 방법도 보시면 보실, 그 다음에 똑같이 보실이죠. 보실 하는데 제식 면적이 더 들어가 있어요. 복분자만. 복분자에는 보실이긴 한데 제식 면적이 더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 복분자는 포기를 가지고 산정하는 게 그 포기가 차지하는 이 면적을 측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식 면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식 면적은 주간 길이 곱하기 1항포. 이 제식 면적이 우리 복분자 가입금에 산정할 때 들어가죠. 그죠?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가입금에. 제 설명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간 길이 곱하기 1항포를 곱해서 한다고 1과목에서 배웠어요. 네? 그리고 네. 이 과실에 보시면 과실은 조사를 할 때 전부 다 표본 조사를 해요. 표본 조사. 그래서 복분자도 표본 조사를 하게 되고 교재에 보시면 OD도 표본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감귤도 표본 조사. 그 다음에 무화과도 표본 조사를 무화과는 하긴 하는데 얘는 앞에 거 따라갈 때는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착과수 조사 쪽을 따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할 때는 이제 과실 쪽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이 표본 조사를 할 때 복분자는 면적을 가지고 해요. 면적.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고 감귤은 OD는 표본 주스를 갖고 해요. OD는 표본 주스를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고 감귤은 가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가입된 면적에서 표본 주스를 뽑아내요. 가입 면적에서 표본 주스를 뽑아낸다고. 감귤은. 그리고 무화과는 착과수 조사할 때 똑같이 표본주로 저기 과수 쪽에 따라가니까 표본주를 착과수에서 표본 조사하는 표본 주스를 뽑아내서 수확량을 뽑아내요. 그리고 무화과는 그 특정위원회에서는 이제 특정은 과실로 넘어가죠. 그래서 표본주에서 결과지에 있는 걸 가지고 피해 표본을 뽑아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분자는 보시면 표본 조사할 때 표본 포기수를 선정을 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표본 구간 선정을 표본 폭에 따라서 이제 그 표본 구간 선정을 하죠. 그래서 복분자는 이게 5천하고 10,000을 기준으로 해요. 5,000 제곱미터, 10,000 제곱미터. 우리 업무 방법서 95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써놨는데? 아마 모르겠죠. 화장실이.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말했네. 감귤이 5천하고 6천이고 복분자 내가 업무 방법서가 없어가지고 복분자 가입 포기수 그 구하는 쪽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복분자 표가 있을 거예요. 2,000폭이었을 때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가입 포기가 2,000폭이다. 그러면 표본 포기수를 11포기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11포기가 표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원방울수 92쪽이가 있네요. 예. 잠깐만요. 제가 복분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표를 잠깐 봐보세요. 복분자. 여러분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왜 안 나와? 그 파워포인트 올려놓은 걸 잠깐 보시면 복분자는 먼저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해요.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포기수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 포기수가 예를 들어서 2,000폭이다. 가입 포기수가 2,000폭이며 표본 포기를 11포기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포기가 바로 그냥 표본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구간은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서 전후 2포기씩 선정을 해서 하나의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요. 이 5포기를. 그래서 총 이런 표본 구간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표본 구간 내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해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표본 구간 내에서 이미 한 그 조사할 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포기 내에 있는 이 6송이, 임의의 6송이를 뽑아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송이에요. 이게 한 송이. 보통 6포기에서 4포기에서 뭐 다 7포기인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서. 송이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뭉쳐있는 게 한 송이에요. 송이. 이게 송이. 이게 하나하나가 송이가 아니라 이게 한 송이에요. 여기서 수정이 안 되는 이제 불량 송이가 몇 개인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주에서 6종을 뽑는단 말입니까? 꼭 한 주에서 한 포기에서 뽑는 게 아니고 교재에는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라고 그랬어요. 표본 포기가 표본 구간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 포기에서 무조건 6포기를 뽑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은 이 표본 구간에서
이 표본 구간에서 6송이를 뽑은 것 같아요. 몸뚱아리로 뽑으려고 했구나. 이 표본 구간을 표본 선정을 구간 하기 위해서 중에서 6송이 뽑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써버려야지. 아니, 도와버리더라고.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뭐 틀리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표본 교재에는 보시면 각 표본 포기에서 이미 6송이를 뽑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표본 포기가 표본 구간하고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표본 포기라고 하는데 이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서 전후 두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하기는. 그러면 꼭 여기서만 6송이를 뽑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표본 구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 생각은 여기서 6포기를 뽑지 않냐. 근데 교재에는 표본 구간에서 뽑는다고 표기가 안 돼 있고 표본 포기, 이 표본 포기 여기서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파란색 부분에서 6송이를 뽑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교재대로 이제 하시면 여기서 이제 표본 포기에서 그냥 뽑는다고 6송이가 돼 있어요. 되어 있기는 교재에는. 그래서 이 6송이를 뽑아서 한 송이에서 수정 불량 송이를 뽑아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이 표본 구간에서 뽑아내요. 이 표본 구간에서. 자, 다시 설명을 좀 정리를 하자면 복분자 표본 조사는 먼저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포기수가 나오게 하고 그 표본 포기가 10개다. 그러면 이 표본 구간도 10개를 선정을 하는데 표본 포기로 선정된 곳에서 전후 두 포기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 표본 구간 내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표본 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송이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한 송이에서 수정 불량 송이를 조사를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7페이지 교재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입 포기수가 2000포기다. 그러면 표본 포기수는 업무 방법서에 있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지 이 11포기가 나오겠죠. 업무 방법서를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 뒤에 있는 복분자. 그래서 표본 구간이 11구간이 그대로 선택이 되고 표본 구간 내 총 포기수는 전후 5포기니까 이 11포기 곱하기 5에서 55 포기가 된 거고 송이는 포기당 6송이니까 이 포기와 표본 구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11 곱하기 6해서 66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송이에서 피해 열매하고 전체 열매 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특정 위험 복분자. 특정 위험도 동일하게 표본 포기로 가지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앞에는 종합위험에서는 피해 열매수로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특정에서는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로 가지고 해요. 표본 성의 조사를. 앞에는 피해 번놈으로 하고 뒤에는 수확이 가능한 결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에 부분하고 동일하죠. 표본 조사를 할 때. 그래서
표본 포기수를 선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표본 송이를 조사를 할 때 왜 표본 송이만 조사를 한다면 앞에 표본 구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한다고 다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이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표본 송이 조사를 한다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개를 또 6송이를 선정을 해서 전체 열매수, 수확 가능한 열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앞에는 피해 열매수였죠. 그쵸? 그리고 특정 위험에서 여기 보시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적용을 위한 기준 일자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외워두세요.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로 하되 농지 상태, 수확 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자, 이 기준 일자, 자녀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 일자 조사를 복분자에서도 하지만 어디서도 할까요? 감귤. 감귤은 감귤도 하긴 하는데 감귤은 자녀 수확량으로 안 하죠. 감귤이 아니라 무화과가 자녀 수확량으로 기준 일자를 구하고 감귤은 수확되어 있는 거. 피해 결과지. 뭐더라 이름이? 피해 결과지 아닙니까? 감귤은 수전비, 수확기 경과율, 수확이 경과된 비율로 해요. 남아있는 걸 안 하고. 자녀 수확량 비율로 하는 것은 복분자하고 무화과. 용어가 근데 거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말이긴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업무방법서에는 이 기준 일자를 복분자하고 무화과는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원래 감귤도 되어 있어야 돼. 원래 감귤도 기준 일자가 있어야지 감귤도 나와요. 특정 위험에서요. 특정 위험에서 특정 위험에서 원래 기준 일자라는 것은 복분자, 감귤, 무화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업무방법서 조사 일자에 보시면 조사 방법에 보시면 감귤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우선 감귤 갈 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감귤 특정 위험에서는 이제 똑같이 보실 그런데 기준 일자 확인을 한다. 그리고 나서 표본 조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동일하게 포기수 선정하고 표본 포기 선정을 하는데 종합에서는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내서 그 다음에 수정 불량 송이 피해율을 조사를 했지만 특정에서는 표본 송이를 바로 조사하더라. 그래서 이 표본 송이 조사는 앞에 수정 불량은 피해 열매수로 가지고 했지만 특정에서는 수확 가능한 열매수로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OD. OD는 표본 주스로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OD도 똑같아요. OD는 어디도 보실 표본 조사. 그런데 OD는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 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려고 고사, 미보상 주수를 확인을 합니다. 어디만. 근데 무화과도 그 내용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무화과도. 왜? 착과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하네요. 뒤에 이따가 무화과 할 때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얘는 OD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요. 앞에 복분자는 가입 포기수로 했죠? 가입 네. 포기수 기준으로 표본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업무방법서 있으면 92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품목별로 조사 대상하는 주수를 뽑아내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보세요. 거기에 복분자는 가입 주수로 되어 있고 OD는 조사 대상 주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품목들도 눈여겨보세요.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로 한다고 되어 있죠. 특이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가입 포기로 하는 거 복분자, 유인틀 길이로 하는 오미자. 특이한 조사 대상 주수로 가지고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눈여겨보셔요. 감귤은 가입 면적으로 해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주수로 안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은 몇 개 안 되니까 보셔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오미자는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로 뽑아내 가지고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그 표본주에서 표본 가지를 선정을 해서 표본 길이와 결실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OD에 표본 조사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품종별로 산정된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표본 가지를 선정을 하고 길이와 결실수 조사를 합니다. 라고 써야 돼요. 이걸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복분자 표본 조사를 쓰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한 내용대로라도. 그래야지 15점을 못 맞아도 10점이라도 맞아요. 오늘 중요한 그 조사 방법은 과시는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감귤도 원래는 업무방법서에 볼 실이 있어야 돼, 실. 근데 우리 업무방법서에 안 써놨어. 원래는 감귤은 실제 경작 면적을 뭐 해야 되긴 하는데 제 생각은 감귤은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입 면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복분자는 가입 포기로 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으로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희한하게 감귤은 안 써져 있어. 실제 경작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그래서 표본 조사가 중요하니까 감귤도 가입 면적으로 그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해요. 이 가입 면적에 따라서
수학 전에는 최소 3주 이상으로 하고, 과실손해하고 특정위험, 동상의 과실손해보상을 할 때는 최소 2주를 가지고 해요. 수학 전만 3주로 하고 그 이후는 2주를. 왜냐면 저도 수업 들을 때 강사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 전에는 몇 폭이 안 되니까 그냥 3개 이상으로 무조건 하고, 뒤에 가서는 힘드니까 그냥 2주를 하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그리고 나서 표본주를 산정을 할 때, 감귤은 그 가수 쪽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수감 면적 내에 있는 피해 과실하고 정상 과실수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0%형 피해과와 정상 과실을 구분을 해서 조사를 끝냅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수학 전, 그 다음에 과실, 그 다음에 뒤에 동상에 대한 정상 과실을, 어떤 것들을 정상 과실을 할지가 중요해요.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 전에는 정상 과실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고 부분 착화 피해 과실이에요. 부분 착화. 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 들어가 있어. 과실도 있고 동상에도 있어. 그런데 수학 전에만 부분 착화 피해 과실이 있어. 수학 전에만. 수학 전에는 부분 착화 피해를 그냥 넌 정상이야 이렇게 해요. 그냥 넌 정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에 제가 이 문제를 써놨는데,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를 50으로 고치세요. 50으로 고쳤어요? 예. 그래서 정상 과실은 여기 보시면 정상, 천, 부분 착과, 요것이 중요하다 했지. 요거, 정상, 요거. 그 다음에 낙과. 보상하지 않죠. 생리적 낙과는 보상하지 않아요. 생리적 낙과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 4개를 더해서 1080개가 나온 거예요. 정산이. 피해는 100%형 피해는 100% 피해 50개하고 태풍 낙과 100개. 태풍은 보상하는 재해니까 태풍 낙과는 피해. 이걸 기준을 알아놔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어렵게 내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정상 과실수가 몇 개, 피해 과실수가 몇 개 이렇게 안 낸다고요. 그냥 이렇게만 내죠. 그럼 내가 정상 과실 숫자를 뽑아내야 되고 피해 과실 숫자를 뽑아내서 수학 전 사고조사에 대한 피해율을 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수학 전 피해율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과실 손해조사 피해율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하죠. 중요해. 감귤은 이 정상과실, 그 다음에 피해과실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볼 때 바로바로 이거 정상, 이거 100%, 이게 뭐 바로바로 나와야지. 시험 문제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과실 손해. 거기서 부분 차가는 정상 과실로 분류한다고 했잖아. 네. 다음 과실 손해 조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면적을 파악을 안 하고 바로 표본 조사를 해요. 왜 업무방구서에 왜 없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이 표본주는 2주 이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할 때 앞에는 수간 면적 내에서 피해와하고 정상 과실 뽑아내죠. 수확 전에는 그냥 수간 면적 내에 있는 걸로 해요. 수간 면적 내에 있는 걸로 하고, 과실 손해조사는 표본주에 있는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의 과실수를 모두 다 수확해서 등급 내하고 등급 외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수확 전에는 수간 면적 내에서 하고, 과실 손해조사에서는 주지별로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뽑아내가지고 과실수를 모두 수확해서 등급 내, 등급 외로, 그 다음에 정상으로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등급 내는 정상 50, 80, 100, 등급에는 50, 80, 100, 정상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기수학 과실요. 과실에서는 기수학 과실. 자, 여기 보시면 등급에는 정상이 없어. 왜 정상이 없을까? 등급에는 등급 내에 정상이 있잖아요. 등급 내가 있잖아요. 표본주를 그 과실을 그 등급별로 할 때 등급 내하고 외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등급 내에 정상이 있기 때문에 50, 80, 100으로만 그 등급 외는 그냥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거기에 외인게 정상이 아닌게 등급 외로 간 거요. 그렇죠. 정상이면 등급 네, 4개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곱하기 우리가 매상하고 공판할 때 등에 때리면 정상이 아닌 걸 등에 때리잖아요. 1등, 2등 등에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이 제일 반응이 좋으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래서 70을 해줘요. 인정비율 70.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간단하게 5점짜리로 나오려면 가입 면적 지워지고 아주지하고 등급 내 과실, 등급의 과실을 파악하세요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상에도 마찬가지인데,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로 기준을 해요. 겁나 특이해. 이상해. 나도 이거 왜? 앞에는 가입 면적으로 감기로 파악을 하더니 갑자기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로 한대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동상에는 여러 가지로 생긴 피해라서 실제로 결과지 열려있는 놈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면적 내에, 수간 면적 내에 떨어진 놈하고 가지 붙어있는 놈으로 가입 면적에 있는 그 가지 붙어있는 아주지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제 동상에는 그래? 그러면 이제 면적 필요 없잖아. 그 전에는 다 면적을 해줬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놈들만 얼어서 상태가 안 좋은 놈들만 파악해야 되니까 실제 결과 지수에 붙어있는 놈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오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으세요. 동상에만 실제 결과 지수를 한다.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다시 들으면, 수학자는 가입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수간 면적에 있는 것
수감 면적에 있는 그 과실을 100%하고 정상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과실 손해조사는 가입 면적으로 하는데 가입 면적에 있는 아주지별로 1개에서 2개 가지 있는 모든 과실을 채취해서 등급 내하고 등급의 정상으로 나눠서 했고,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로 표본주를 산정을 해서 100% 정상 80, 100으로 하더라. 그런데 이 표본주에 있는 가지는 동서남북 4가지별로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단계가 3개예요. 첫 번째,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하고, 수학전은 가입 면적, 그 다음에 수감 면적 내에 있는 과실을 100%형 정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과실 손해조사는 가입 면적으로 하는데 주지별 아주지에 있는 1개에서 2개 가지를 가지 내에 있는 모든 과실을 수학해서 등급 내 등급의 정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동상에는 실제 결과 주수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그 표본주에 있는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해서 정상 80, 100%형 피해 가시를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빼먹었네. 동서남북 4가지에 있는 착과 가실수 조사도 하지만 기수와 가실수 조사들을 하더라. 왜 이 기수와 가실수 조사를 한다면 이 기수와 가실 비율하고 나중에 수학기 경과 비율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정상 과실로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를 파악하려고 기수와 가실 조사를 해요. 이때만, 동상의 때만, 동상의 과실 조사할 때만 기수와 과실 손해 동상뿐만 아니라 과실 손해 조사도 할 때도 기수와 가실 조사를 하는데, 동상의 때 이 기수와 가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상 과실로 넣어줄 과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수와 과실 비율에서 수학기 과실 비율 차이로 정상 과실에 넣어줄 과실을 뽑아내서 넣어주려고. 과실 손해 조사할 때도 기수와 과실 조사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정상 과실로 기수와 과실을 넣어주죠. 과실 손해 조사할 때도 이 정상 과실에 기수와 과실을 넣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할 때 착과 과실수뿐만 아니라 기수와 과실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상 과실로 넣어줄 과실이 더 있는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정상 과실은 기수와 과실 비율하고 수학기 과실 비율의 차이로 줍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우리 공식 책 있잖아요. 이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어떻게 넣어주는지는 별첨 자료에 있는 공식 내가 설명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사 방법 할 때는 기수와 가실수 조사도 하구나, 착과 가실수 조사도 하고, 이거 감귤이 네. 좀 이번에 업방 개정할 때 네.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좀 이제 그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네. 음. 변경이 있어요? 예. 교수님이 변경이 있다고 하대요? 예. 랜드산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관은 이미 바꿔졌다요. 뭐가 바꿔졌다고요? 약관이 이미 바꿔졌대. 약관이 바꿔졌다고. 약관. 감귤 피해 조사할 때는
여기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등급에는 정상이 없다. 왜? 이게 한 블럭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감귤에서 정상 과실은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놨어요.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화과는 수학적 종합위험 과실 손해조사를 할 때하고 특정위험 과실 손해조사할 때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얘는 수학식의 최초 수학품종 수학기 직전에 하고요. 이것은 포복자의 착과수 조사 내용하고 똑같아요. 포복자 착과수 조사 시기 똑같아요. 종합위험 할 때는 앞에 과수를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이때도 종합위험 할 때도 착과수 조사를 해요. 포복자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포복자에 있는 착과수 조사 시기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는 그러면 과수를 따라가니까 계단 과정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착과수 조사를 하면 계단 과정 조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었잖아. 그런데 네. 이 무화과는 계단 과정 조사를 안 하고 표준 과정을 사용해요. 표준 과정. 무화과는 그 과수 쪽을 종합위험 무화과는 앞에 과수를 따라가는데 계단 과정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준 과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착화 피해 조사를 하겠죠. 과수 쪽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앞에 조금 드렸어요. 품종별로 3주 이상 표본주에서 임의의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시험 문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소학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특징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야 돼요. 중요해요. 3주 이상의 표본지에 달려있는 결과지수를 구분해서 고사, 정상 결과지수예요. 결과지가 아니라 결과지수를 각각 조사하고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로 하되 용집 상태, 수학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제외,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한 결과지수는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로 한다. 제가 이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이라도 꼭 머릿속에 담고 계셔요. 그리고 특정은 8월 1일 이후다. 하나 더 하자면 특정은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한다.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는 감귤하고 무화과만 해요. 감귤, 무화과. 그리고 얘네는 전수조사를 한대요. 앞에 우리가 적과전 사과배 단감 떫은감 할 때하고 과수 쪽에 나무 피해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한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얘만 과실 쪽만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실 쪽만 무화과 감귤만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나서 모든 조사를 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 34쪽에 보면 지금까지 배운 과수 과실에 대한 조사 대상, 대상제, 조사 대상, 조사 시기에 대해서 전부 써놨어요.
그걸 암기를 꼭 하셔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조사 시기 예제로 내가 문제를 간단하게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좀 드리면 페이지 64쪽 한번 펼쳐보실래요? 64쪽 보시면 제가 업무 방법서에 있는 품목별, 조사별, 조사 시기를 전부 다 써놨어요. 조사 시기. 64페이지를 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조사 시기는. 거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가림 시설은 내가 안 써놨더라고. 해가림만 써놓고 비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안 써놨. 근데 업무방법서에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내가 안 써놨을 거야 아마. 있어. 잊어볼게. 내 기억에 있어. 비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언제 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봐드릴게요. 비가림 피가 시설이 피가 나면 조사 시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시설이라서 그냥 평가 단위 조사 기준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비가림 시설은 당연히 시설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림은 인사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시설이라서 조사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것 같고요. 인삼은 인삼 해가림 시설은 인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하는 것 같고 아마 하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하지 않을까요? 비가림 시설도?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쪽으로 잠깐 가서 페이지 10조. 70쪽 이 별표 공식이랑 같이 보십시다. 공식이랑 자 복분자는 복분자도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데 이건 받장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로 지급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분자의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로 해요. 제가 과수하고 틀리게 평수 미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모지수로 가지고 한다 했죠. 고사 나누기 평년. 그래서 종합일 때하고 특정일 때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게 틀리는데 종합일 때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나누기 기살 수불 미 평기살 수불 미 이렇게 다 빼줘서 여기만 가로를 넣고 다 빼준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나중에 플러스 여기를 가로를 풀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는 기억할 때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평년에서 기준 살아있는 고사 결과 모지수 빼기 수학 수정 불량 수정 고사 현상 보다 결과 모지수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렇게 그냥 다 빼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를 그냥 편한 방법으로 외우세요. 여기를 가로를 풀고 여기를 플러스로 해주셔도 돼요. 업무 방법수 1과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이렇게 한 방으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주의할 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단수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고사 결과 모지수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보상 고사 결과를 뭐 단수 차이 없이 막 구한다 그러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방으로 풀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수 세 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푸세요 라고 단수 조건이 있으면 이걸로 풀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이것은 급할 때 정말 내가 시간이 없고 급할 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대로 푸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로 갈 때 이게 단수 차이 발생하고 수정 물량 때도 단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할 때도 단수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단수를 소수점에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분자는 두 폭이 세 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폭 3점, 2.2, 3.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게 3.2가 나오면 안 되겠죠. 세 폭이 네 폭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반올림 한다든지 무조건 반올림 한다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완전 배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정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와 같이 푸시면 됩니다.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런데 우선 여기부터 할게요. 다시 종합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빼먹기 쉬운 게 이거 곱하기 5.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할 때 전후 두 포기를 해서 5포기를 산정을 하죠. 그래서 표본 구간 수에다가 5를 곱해야 돼요. 제가 그 앞에 표본 포기를 구해서 표본 구간을 산정을 했었죠. 11개. 거기 곱하기 5를 했었죠. 잠깐 다시 와봅시다. 앞뒤로 두조씨. 27페이지 보시면 11포기 표본 구간을 구해서 표본 구간 내에 있는 총 포기수를 그 표본 구간에다고 곱하기 5를 했다고. 총 포기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본 구간에다가 곱하기 5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가 총 포기수 살아있는 표본을 뽑아냈을 때 총 포기수가 예를 들어서 55폭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55폭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거기다 또 곱하기 5를 해보면 안 돼요. 네. 용어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풀 때. 여기가 표본 구간 수만 나와 있으면 곱하기 5를 하고 총 포기수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가 그냥 총 포기수를 갖다 넣어주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표본 구간 내에 있는 총 포기수예요. 표본 구간 내에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나누기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그리고 수정 분량은 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환산 계수. 이 수정불량 환산 계수는 P에 나누기 전체 열매수 빼기 0.15 15%. 자연 수정 불량률을 15%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머릿속에 꼭 알아두십시오.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여태 안 나와서 시험 문제 한 번도. 그냥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고사 결과 모지수 이 용어를 쓰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3회 때인가 2회 때인가. 고사 결과 모지수를 여기를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수라고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여기를 쓰라고. 그런데 풀라고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다 가지고 특정은 이게 이제 종합형하고 특정을 같이 내는 경우에는 특정을 풀게 되면 반드시 종합형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부분은 이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구해놨어요. 여기를 잘 봐봐요. 여기를 기존에 여기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죠. 그죠? 예. 여기 있는 거 구한 거 여기 그냥 갖다 쓰면 돼. 여기 있는 구한 거 여기 갖다 쓰고 곱하기 누적 환산 결과 모지수를 갖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결과 개수를 곱해주면 돼. 공식 봐보세요. 여기 구한 걸 또 구할 필요 없다고. 곱하기 해가지고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만 곱해주면 돼요. 그것은 자녀 수학량 비율 빼기 결실률. 잔수비 마이너스 결실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 결실률은 살아있는 놈, 수학 가능한 놈. 그래서 결실수 나누기 계하수. 이 뒷부분은 자녀 수학 비율을 표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도 막 외우고 막 이러더라고. 저는 못 외우고 이게 이렇게 하면 맞아 떨어져요. 공식. 그건 줄 것 같은데? 예. 그 줘야 돼. 조건 줘야 돼. 안 주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별표가 있긴 있어. 별표에. 아무튼 외우시고 특정 위험 과실에 대한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위험은 과실 손해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년으로 가져다 써요. 평년. 우리 과실에서도 계단 과정 조사 안 하면 무조건 평년 거 갖다 썼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 하면 그냥 난 모르니까 몇 개 했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냥 평년 갖다 쓰는 거예요. 알면 아는 거 갖다 쓰는 거고. 지금 말을 복잡하게 해놓은까지 평수입평하고 똑같듯 실은. 예.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수학량이라고. 네. 이렇게 아무튼 공식 외우시고 그 다음에 OD. OD는 업무 방법서에 오류가 좀 있어요. 여기 결실수인데 숫자가 빠져. 피해율을 평년 결실수 빼기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 나누기 평균 결실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조사 결실수를 구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이렇게만. 예전에는. 근데 여기에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지수 나누어서 산정을 또 하죠. 그러면 한 주에 대한 결실수만 뽑아내는 거예요. 한 주의 조사 결실수만. 이렇게 전체 실제 결과지수 나눠버리면 이게 조사 결실수가 한 주에 대한 조사 결실수예요. 한 주. 근데 이거 오류가 있어서 절대 시험 문제 못 내요. 왜냐면 공식은 우리 별천 부분에 그 논구문에서 수정하라고 나온 게 이게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수를 나누라고 해놓고 우리 교재 보험금 쪽 있잖아요. 보험금 쪽에 71페이지 보시면 71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에 어떻게 돼 있다면 조사 결실수 부분에 품종별 환산 결실수의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값에 주당 평년 결실수의 미보상 주수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실제 결과 지수로 나누란 말이 없다고. 나누란 말을 얘네들이 공식 부분에만 써놓고 요 앞쪽엔 또 반영을 안 해놨어. 그러면 앞쪽은 전체 조사 결실수요. 뒤쪽은 공식은 한 주당 조사 결실수고.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냈어. 어떤 사람은 전체로 풀었어. 어떤 사람은 주당으로 풀었어.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것도 개정이 돼야 돼. 근데 우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작년에 변경된 내용이니까 그냥 공식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 올려놓은 문제 있잖아요. 거기도 전체로 해서 문제를 내놨을 거예요. 강주고시 문제가 아무튼 강주고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냥 그걸로 참조하시고. 감귤도 오류가 많아요. 우선 뭐가 오류인지부터 좀 볼게요. 감귤에서는 이 주계약 피해율하고 기사고율 피해율이 업무 방법서에 뭐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주계약 피해율이 과실 손해조사할 때 그 피해율이에요. 과실 손해조사할 때. 주계약은 우리가 과실 손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과실 손해 피해율이 주계약이고, 이 기고사 피해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과실 손해도 들고 동상해도 들었는데 이 동상해가 2번, 3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실 손해 조사한 거에 대한 피해하고 동상해 피해를 받았던 이전까지 그걸 다 더해준 게 기전에 있는 기전에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피해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업무방법서에 조금 잘못 표시를 해놓은 건 지워버렸어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이 부분을 내가 지웠거든요. 16페이지에 있는 여기 동상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줄을 그어버리세요. 그게 자기부담금 뭐 산출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이 있는 말을 다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먼저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이 주계약 피해율은 수학 전 사고 피해가 있으면 수전 더하기 1 수전 수비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맥스 전 미보상 비율 과실 미보상 비율 중에 큰 놈으로 가지고 한다. 그런데 기사고율 피해율
이 기사고율 피해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보상 비율이 없는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이긴 한데 비보상 비율이 없는 그 전 피해율, 여기까지 계산된 피해율의 이전 동상의 피해율들. 왜 그런다면 이전에 대한 피해율이 구할 때 비보상 비율이 적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 다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계약 피해율은, 기고사 피해율은 여기 주계약에서 미보상 그 전에 있는 미보상 비율 적용을 안 해준 피해율을 갖고 해야지만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만 그냥 알고 계세요. 몰라도 돼, 솔직히. 업무방법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공부 안 하셔도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업무방법 없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 지어지면 이 주계약 피해율하고 기고사율 피해율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동일하게. 그래서 주계약 피해율은 이걸 가져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구할 때. 다시 돌아와서 감귤은 두 가지로 하죠. 감귤도 앞에 과, 수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하는 게. 여기 보면 보험금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우리 업무방법에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돼 있죠. 금으로 구한 건데 이걸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 여기 동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동상에도 똑같아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 손해액은 뭐냐? 보험금 곱하기 피해율이에요. 보험금 곱하기 당연히 피해율. 그러면 동상에도 보험 가입금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피해율이에요. 피해율. 똑같이 피해율. 피해율들을 전부 다 곱해놓은 거예요. 피해율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해율. 그 다음에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여기에 1-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기사고율 피해율에 다시 구할 때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 안 된 것을 가져다 그냥 쓰는 거예요. 다시 그 알 필요도 없어서 몰라도 돼. 그 동상에 그 미보상 피해를만 적용하고만요. 네? 미보상 비율, 동상에 네. 미보상 네. 그 비율에 있는 놈만 거기다 쓰겠어, 동상에. 그쵸. 응.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또 과실은 보험가입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동상에는 보험가입 곱하기 주계약 피해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에서 작은 값. 거의 다 0이 나올 거예요. 이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절대 값을 취해서 더 자기부담금을 빼주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50이 나도 50으로 얻으면 50. 네. 그렇죠. 맞아요. 절대값이니까. 피해율은 하고 전에는 중요한 게 여기 기준과실수 구하는 거. 기준과실수는 저번 주 두 주에서 조사된 모든 과실수예요. 저번 주 두 주에서. 이 기준과실수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등급 내 등급에는 다 알아, 사람들이. 등급에는 뭐 곱하기 0.7 곱한다까지는 다 알아. 근데 기준과실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두 개 있는 모든 과실수를 다 가지고 해요. 기수와 과실수도 포함돼요. 우리 그냥 과실손해 조사할 때 기수와 과실수 포함된다 했죠. 정상에서. 에? 그 다음에 수학전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수학전 사고 피해율을 반영을 해준 거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과실수라는 개념이 안 쓰이고 죄송합니다. 안 쓰이고 여기서는 분자에 100%의 피해 과실과 정상 과실로 구분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건 수학전이에요. 수학전. 여기 수학전. 여기 정상 아니에요. 여기 과실 아니에요. 여기는 수학전. 수학전에는 밑에 분모 부분이 100%하고 정상만 들어가요. 수학전에는 100%하고 정상만 피해율 구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100%하고 정상이 기준 과실수와 동일하게 뭐 전부 다 모든 과실수겠죠. 그냥 모든 과실수예요. 그 다음에 동상에도 기준 과실수는 투지에서 뽑아낸 모든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기 잔존 비율은 표 참조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정상 과실로 반영을 해줄지 말지, 이 부분은 업무방법서에 뭐라 나와 있다면 다시 교재로 잠깐 가서 잠깐 컨닝을 할게요. 감귤에 31쪽 보시면 사고 당시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학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는 과실수를 정상 과실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큰 경우, 그럼 이 현저하게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조사자 마음이겠죠. 조사자 마음.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10%가 넘어가면 정상 과실로 반영을 하십시오 라고 문제 조건이 지어질 거예요. 문제 조건에 이 기수학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에 대한 차이가 10%가 넘어가면 정상 과실로 넣어 주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넣어줘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푸냐? 예를 들어놨죠. 동상의 사고가 12월 10일 날 발생했다고 하고 기수학 과실수는 45개, 정상 50, 80, 30, 120, 병충해 5개 라고 했을 때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동상의 피해를 구하는데 기수학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가 10%가 넘어가면 정상 과실수로 반영하십시오 라고 단서 조건에 넣어줬어.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돼. 수학기 경과 비율은 이 수학기 경과 비율은 표에서 우리 그 구하는 표 있어요. 업무방법서의 표에 보시면 12월 달에는 100 1.5 곱하기 요 사고 일자 10을 곱해서 85%가 나와요. 12월 달에 대한 수학기 경과 비율 공식이 100 1.5 곱하기 사고 1이에요. 사고 1. 그래서 85% 나온다고.
85가 나와요. 85가. 그런데 85%까지 넣어야죠. 왜? 경과 비율 표니까. 그리고 기수학 비율은 이 전체 과실에서 기수학 과실 수의 비율이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하면 150개가 나와. 그래서 40하고 150을 나눠보면 30%가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수학기 경과 비율이죠. 수학기 경과 수학기 경과 비율인데 공식이 수학기 경과 비율이 아니라 여기가 수학기 잔존 비율이에요. 잔존 비율. 여기 내가 잘못 써놨어. 아, 맞네. 여기 보시면 공식이가 수학기 잔존 비율이에요. 여기가 내가 잘못 써놨어. 여기가 네. 수학기 경과 비율이 아니라 잔존 비율. 잔존 앞으로 남은 것만 하죠. 네, 남아있는 거, 아, 남아있는 비율. 네. 내가 잘못 써놨어요. 네. 그래서 잔존 비율이 85%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경과된 비율은 1에서 빼야 되겠죠. 1-0.5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해놓은 것은 85%는 잔존 비율이다. 잔존 비율이니까 그 전 것은 1-1에서 잔존 비율을 빼면 수학기 경과 비율이 되는 거예요. 네. 수학기 경과 비율.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1-0.5를 해주면 수학기 경과 비율이 나오고 기수학 비율은 여기 30% 0.3을 해주면 15% 0.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넘었네? 그럼 정상 과실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상 과실은 인정할 정상 과실은 이 전체 과실수에서 15% 정도는 더 인정을 해줘라. 이 뜻이에요. 전체 과실수에서 15% 정도는 그냥 정상으로 해줘라. 그래서 150 곱하기 15를 하면 23개 정도가 나와요. 반올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일 때, 여기 보시면 동상의 피해를 구할 때 100% 80 정상을 했었죠. 그죠? 이 정상 부분에다 25개를 더 더해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80, 100, 80하고 100 넣어줬죠. 그죠? 병충해도 정상이야. 그죠? 그 다음에 50도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 25개도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개수하고 23개를 더해주면 요 분모 부분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분자는 100 곱하기 더하기 80 곱하기 0.8 해서 동상의 이제 피해율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은 0.34, 375가 나오죠. 그리고 수학기 잔존 비율은 여기 85% 곱해주고 1 기사고 피해율은 아마도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 기사고 피해율이 시험 동상에만 나오면 그냥 얼마입니다 라고 지워줄 거예요. 아마. 업무 방법을 어떻게 구하란 말이 없어. 그리고 여기 자기부담률 주계약 피해율도 어떻게 구하란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값하고 이 값은 동일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내야지 하자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교수들이 설명하기는 예. 여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이 있잖아요. 예. 그거의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고 설명을 하대. 그죠. 맞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피해 입은 것들을 남아있는 것들에서 다시 피해를 적용을 시켜줘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설명을 하더라고. 예.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보상을 아, 이게 해주죠. 항시 잔존보험가입금액. 사고가 나면 떠들고 고추같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아직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동상의 부분이. 아마 나오게 되면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이 쥐어주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나올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현저하게 큰 경우를 몇 프로 이상을 쥐어주면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언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을. 문제 내놨어요. 안 풀어보셨구만. 이제 아직 안 풀어봤지. 아직 그럴 줄 그걸 알았어. 내가 같이 문제 풀어- 내놨는데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풀어봤다는 거예요.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 풀어봐야지. 고 선생님이. 다음. 고생하셨어요. 모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모아가. 지금 90분 됐어. 알았어요. 16페이지. 무화과는 5분 만에 끝낼게요. 무화과는 7월 30일이 이전 사고고 8월 1일 이후 사고로 나눠지는데 7월 31일은 기존에 있는 과수 쪽 공식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수확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곱하기 일주당 수확량 곱하기 1 착화 피해 구성률 더하기 미보상 지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수확량.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일주당 수확량을 구할 때 이 주당 착과수를 구해서 표준 과정을 써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 과정을 시험 문제 딱딱 2개 주어지고 계산 과정 갖다 쓰면 땡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주당 착과수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했었죠. 과실수학계 나누기 표본주. 다음 8월 1일에 대한 사고조사 이게 이제 작년에 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죠. 5회 때 공식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논란이 많았죠. 왜? 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이렇게 여기서 평수 미평으로 구해보면 그때 그 값하고 조건에 주어진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달라버렸어요. 시험 문제.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내가지고 조건을 만들면 안 돼. 문제에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을 구할 수 있게끔 이 평수 미평이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수학 전 피해를 먼저 구해놓은 거야. 여기서 평수 미평으로. 그랬는데 조건에 또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이 있었어. 근데 그 값이 달라. 2개가 풀어가지고 똑같이 해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값이 달라버렸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죠. 5회 때. 저는 맞았죠. 근데 떨어졌죠. 그래서 항상 주어진 조건대로 푸셔야 돼요. 예? 시험 문제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과목하고 내용 일치됐죠. 고사 결과 플러스 미고사 곱하기 착각 피해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나누기 기준 결과 지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기준 결과 지수 정상 플러스 고사. 그 다음에 고사는 보상 더하기 미보상인데 이 말을 이걸 갖다 대입을 해서 풀면 결국은 보상 고사 결과주시 더하기
미보상 결과지수 곱하기 착화 피해율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사가 보상하고 미보상이 있는데 미보상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빼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 결과지수 더하기 미보상 결과지수 곱하기 착화 피해율을 기준 결과수로 나눈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렇게 푸시라고.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네, 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서울 때까지 간다고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 끄고요. 잠깐만.